매일 대구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다가 오늘은 집을 매수할 때 도움되는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요즘과 같은 채권 고금리 시대에 집을 살 때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끝까지 확인하셔서 비용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집을 사게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저당권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채권과 저당권 설정을 위한 채권을 각각 해당 금액에 맞춰 매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권은 왜 매입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등기를 신청하는 자라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무 매입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이 채권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수하는 금액에 맞는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잘 알지 못해서 당연하게 돈을 낭비하게 되는데, 그럼 채권 매입 과정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매수할 때 대출을 받으면서 매수하게 되므로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 사무실에서 잔금일 며칠 전 매수자에게 연락을 주고 견적서를 보내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당연하게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끝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포인트가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무사 비용이며 두 번째는 국민주택채권 비용입니다.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 사무장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최초 법무사 비용은 법에서 정한 금액 그대로를 고지합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 중개사 수수료는 법정 수수료만큼 고지하면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는 경우 좋은 매물을 소개받거나 나의 집을 팔게 되는 것이므로 수수료를 더 지급하면 지급했지 깎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비용은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깎아달라는 전화 한 통만으로도 10만 원 이상은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아는 분이 있다면 상당히 많이 절충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간혹 지인이나 아는 분이 있으면 그 법무사 사무실을 활용하고 싶다고 하기도 하지만, 만일 명예 이전 당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매수자가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명예 이전 당일 은행을 통하여 연락 온 법무사를 통하는데, 이 법무사에게 최대한 절충하고 있으며 보수료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간과하는 부분이 국민주택채권 비용입니다. 실제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이 국민주택채권을 즉시 매도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 매도할 때의 필요경비로도 인정을 해주고 채권 금리가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지인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라 법무사 수수료는 저렴했으나 국민주택 채권과 설정 채권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안내해주니 채권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영수증을 기준으로 안내드리면 취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대출은 2억 7천만 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채권을 즉시 매도하게 될 경우 견적서 상해 비용이 무려 215만 원, 51만 원이 들었습니다. 즉 266만 원이 바로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을 매입하여 5년 보유하게 될 경우 소유권 이전 용도로 1265만 원, 저당권 설정 용도로 300만 원의 채권을 매입 보유하게 되면 1565만 원의 목돈이 5년간 묶이지만,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즉시 매도할 때에 222만 원의 돈을 아낄 수 있으며 1.3%의 이자까지 발생하여 5년 뒤에 1650만 원 가량의 목돈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매수한 분양받은 아파트는 4억 8,640만 원인데 이 금액을 전액 채권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2억 6천만 원 이상이고 6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2.6%에 해당하는 금액의 채권을 매입해야 하므로 이전 등기를 위해서 1265만 원과 저당권 설정을 위해서는 300만 원의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매수자의 선택사항이지만 이런 선택사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지나고 나서 후회해봤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가 아닐 때는 1,500만 원의 국민주택 채권을 즉시 매도하더라도 5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납부하면 됐으므로 굳이 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5년 전만 하더라도 3억 2천만 원짜리 집을 매수하면 채권 즉시 매도 비용이 10만 원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배 이상 오른 상황입니다. 차라리 목돈을 은행 예금 상품에 넣어두는 게 유리할 정도로 채권 매도 비용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500만 원짜리 국민주택 채권을 즉시 매도하게 되면 즉시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소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용이 높아진 이유는 채권 금리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23년에는 15%에 이르던 채권 할인율이 이제 11%대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채권의 가격은 금리와 반비례 관계인데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므로 채권의 할인율이 높아져 즉시 매도 비용은 채권 가격 곱하기 할인율인데 지금과 같이 채권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채권을 보유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많습니다. 채권을 보유하는 것은 5년 만기 주택 채권을 매입해서 5년간 보유하면 원금의 1.3%의 이율이 매년 발생하고 만기가 되면 원금의 복리 1.3% 이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제가 집을 매수하면서 채권을 직접 보유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아파트 매수 등기를 위해 필요한 채권 매입 금액은 1,136만 원, 저당권 설정을 위해 396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즉시 매도했을 경우 당시 채권 할인율이 16.19%였으므로 1,136만 원을 즉시 매도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84만 290원의 비용이 들고 또 당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을 위해 채권을 추가로 매수해야 하므로 396만 원짜리 채권을 즉시 매도 시 64만 1,510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결국 1,532만 원의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248만 1,800원을 부담해야 했으며 채권 매도 비용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번에 매수한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예정이므로 채권 매입하여 보유하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로 매수해봤습니다. 채권을 보유하게 되면 1,532만 원이라는 돈이 5년간 묶이게 되지만 즉시 매도에 따른 비용 481,800원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 1%의 이자가 붙게 되어 5년 뒤에 받게 되는 돈은 1,596만 8,036원이었으며 참고로 23년부터는 연 1.3%로 채권 이율이 올랐으므로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조금 더 높습니다.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잃게 되는 기회비용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보니 1,532만 원에서 즉시 매도 후 남는 1,283만 8,200원으로 얼마짜리 예금에 들면 5년 뒤 15,968,36원에 도달할 것인가를 계산해보면 연 5.76% 이자율의 5년짜리 예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상품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총 7개 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준비물로는 신분증, 매입에 필요한 금액 입금, 증권사 계좌번호가 필요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은행 직원께 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니 은행 직원도 이런 일이 처음이긴 한데 요즘 채권 할인율이 너무 높아 매수자라면 한번 고민해 볼 만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채권을 이상 없이 매입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는 은행에서도 조금은 익숙해져 어느 정도 빨리 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심할 점은 매입 용도를 소유권 보존 등기용과 대출을 받는 경우 저당권 설정용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매입 후 법무사 사무실에는 영수증 상단에 적힌 채권 발행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참고로 매입한 채권은 사진과 같이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께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5년 뒤 만기일에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어 입금된다고 합니다. 요즘과 같이 채권 할인율이 높은 시기에는 애초에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채권을 보유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도 새어나가는 돈을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파트를 단기에 매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굳이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권 즉시 매도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2년 이내 매도하면 66%에서 77%까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5년간 돈을 묶어두느니 채권을 즉시 매도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즉, 실거주 혹은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할 계획인 분만 채권 보유를 고려해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매입 시 국민주택채권 보유를 통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드린 설명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제작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관련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